안녕하십니까, 김 계장입니다. 오늘은 농어촌공사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가릴 것 없이 융성했던 국민은 국토를 소중하게 가꾸었으며 그것을 번영의 발판으로 삼아왔다. 여기 삽교천 유역을 풍요의 낙토로 가꾸려는 민족의 의지가 서해의 검푸른 파도를 가르고 착공 2년 10개월 만에 완공돼 그 위용을 드러냈다. 황해바다와 삽교천 강물을 가르고 하구를 가로막은 3,360m의 방조제는 안으로 담수호를 안고 밖으로 바다를 막아 연례의 악순환이던 가뭄과 홍수를 몰아냈으며 해수 유입으로 입어오던 염해 또한 막아주게 됐다. 방조제 위엔 10리에 가까운 아스팔트 도로가 고속도로처럼 뻗어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의 태안반도와 충남의 당진, 예산, 홍성, 아산군 등 일대는 광대한 평야와 구릉지대가 펼쳐진 전통적인 농경지역이다. 옛부터 농사를 대본으로 삼아온 이 지방은 문화적으로도 유서 깊은 곳으로 이조 마렵의 위대한 실학자요 서예가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 계장입니다. 잘 보고 계시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실학사상을 세우고 민족문화를 계도했던 일이라든가 한국 최초의 가톨릭 신부인 김대건 선생이 여기서 태어나 잘 보고 계시죠? 국민의 영생을 구하고 태화의 길을 트신 고장이었으며 일제 암흑기 때 농민들에게 애국애족 정신을 가르치며 농촌 부흥운동에 자신을 불태웠던 상록수의 작가 시문 선생의 숨결과 맥박이 아직도 뛰고 있는 전통의 고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곡교천과 무안천의 두 강물을 받아들인 삽교천은 16만 4천 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농경지를 안고 있으나 이 고장의 유일한 수원인 예당 저수지만으로는 이곳의 방대한 농토에조차 관계용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일찍이 이 지역은 넓은 평화를 두고도 개발되지 못했다. 많은 선수답들은 조금만 가물어도 한해를 입게 되고 20km 상류에까지 짠 바닷물이 밀려와 염해 때문에 농사를 망쳐놓기가 일쑤였으며 더욱이 밀물때는 하구에서 거슬러 올라온 바닷물 때문에 강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장마가 들면 엄청난 수해를 몰고 왔다. 이 같은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풍요한 낙토로 바꾸려는 사업이 바로 삽교천지구 농업개발 사업이다. 이곳의 농업을 개발하자면 먼저 강어귀를 가로막아 강유역에까지 거슬러 오르던 바닷물을 막고 바다로 빠져나가던 강물을 가두어 담수호를 조성하며 이 물을 관계하기 위해 21개소의 양수장과 635km의 용수로를 시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12,600헥타르의 농토를 정리하고 저습지의 배수, 개선 사업과 폐간 간척 등 농지 확대를 포함한 종합 개발 사업이다.
농업진흥공사는 기본조사와 타당성 조사에만 3년이 걸리고 일본 해외 협력기금 차관 도입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다. (1976년 12월) 삽교천지구 농업개발의 중추시설인 방조제 공사의 역사적 착공은 서해안의 지축을 흔들었다. 바다를 가로막는 엄청난 양의 돌과 흙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진군 신평면의 돌산 5개소와 바다 건너 아산군 인주면의 8개 석산을 확보하여 하루 3만 입방미터의 토석재를 현장에 실어냈다. 삽교천 방조제는 당진군 신평면과 아산군 인주면을 잇는 3,360m 구간으로서 먼저 당진군 쪽에 배수관문 건설을 위해 임시 물막이 둑을 축조하고 배수관문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양쪽에서 방조제 돌 쌓기 공사가 진행된다. 배수관문의 문 기둥과 관문이 부설되면서 방조제 공사는 계속 전진하여 최종 물막이 구간을 남겨놓고 공사는 절정에 이른다. 이때 완성된 배수관문의 임시 물막이 툭이 제거되고 문을 열어 내수를 바다 쪽에 쏟아내면서 물막이 구간에 몰렸던 수압을 약화시켜 최종 물막이 공사를 성공시킨다. 방조제 축조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은 먼저 바다 밑 개흙을 준설한 다음 그 위에 매트리스를 부설하고 돌을 투하에 고정시키면서 점축식 공법과 점고식 공법을 병행하여 축조 전진한다. 조약돌과 자갈 모래 등으로 된 휠타층을 만들고 그 위에 성토를 한 다음 비탈면 보호를 위해 큰 방괴석과 장석 쌓기를 한다. 방조제 상단에는 뚱마루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비탈면엔 콘크리트로 입히며 폭 12m의 도로와 도로 내측에 잔디를 심어 경관을 아름답게 치장한다. 이 하구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10.4m에 달해서 대조 때는 1억 4천만 톤의 바닷물이 그리고 소조 때도 7천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조성량이 공사 구간을 출입하므로 이 같은 유속과 대항하면서 방조제를 축조해야 하는 난공사였다. 공사는 먼저 준설 작업부터 시작됐다. 바다 밑엔 개흙이 많아 이 위에 둑을 쌓으면 기반이 약해 튼튼한 방조제를 축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설선이 깊이 3m까지 준설하고 여기에 24만 입방미터의 모래와 암사석을 대신 채워서 기초 지반을 튼튼히 다졌다. 기초 지반의 치환 작업이 끝나면서 추진된 매트리스 공법은 가마니 석장과 화학 섬유를 겹쳐 만든 매트리스를 바다 밑 6만 평에 부설하는 작업이다. 수심이 깊은 곳은 매트리스를 부설선에 의해서 선상에서 부설하면서 잠수부를 동원해 부설 상태를 확인한 다음 약 10만 개 돌망태와 26만 입방미터의 돌을 그 위에 투하해서 매트리스나 지반이 유실되지 못하도록 다져나갔다. 또 김계장입니다. 방조제 축조공사는 당진군 쪽에서 540m 구간과 아산군 쪽에선 1820m 구간을 점축식 공법으로 돌을 쌓아 나갔고 수심이 깊은 두 곳은 해상 장비를 동원해 돌과 돌망태를 집중 투하하면서 점고식 공법으로 쌓아 올렸다. 한편 방조제 공사와 병행해서 침하량 측정기, 간극 수압계, 투압계 등을 매설해서 방조제 완공 후에 유지 관리 및 새로운 방조제 설계에 필요한 공학적 자료 등 귀중한 관측 자료를 얻게 했다.
한편 방조제 시점 측에서는 배수관문을 건설하기 위해 물막이 2기 축조됐고 그 안쪽에선 안반층까지 굴착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초공사가 추진됐다. 관문 구체 건설에는 44,000 입방미터가 넘는 막대한 콘크리트가 소요됐는데 이것은 건평 20평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 2,000채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이며 대차 프렌트를 설치해 하루 800 입방미터씩 타설해서 작업 능률을 올리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배수관문을 열었을 때 엄청난 배수량 때문에 생기는 수압을 줄일 수 있도록 수맥 커브를 이용해서 유속을 줄이게 한 정수지를 설치도 했으며 관문의 문비 상단에는 해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철골로 된 지수벽을 처음으로 개발 설치했으며 배수관문은 문 하나의 무게가 110톤이나 되며 폭이 10m, 높이 6m의 철문이 양쪽으로 6개씩 모두 12개가 설치돼 관문의 연장만도 137m에 달한다. 조개 모양으로 된 12개의 문비 부설 공사가 최종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서둘러 완공됐다. 그것은 방조제 내수를 배수 관문에서 뽑아내 물막이 구간에 쏠리던 조성량을 줄여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방조제 공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1단계 최종 물막이 공사가 다가왔다. 나머지 1000m 구간에 축조 작업을 할 무렵 막대한 조류속 때문에 타석은 물론 원 집안까지 유실되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 기술진은 인내와 슬기를 다해서 물막이 공사까지의 최공정을 짜는 데 부심했다. 유실된 기초 집안의 손실을 만회하면서 연일 정예기술진 100여 명과 기능공 1,400여 명이 동원되어 하루 16시간의 초인간적인 작업을 감행했으며 하루 200여 대의 중장비가 동원돼 한치 한치 전진을 거듭하면서 국토 개조의 열기로 응어리져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전진되어 온 타석제는 바다 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나 일렁이는 바다를 가로막아 생긴 조류속 때문에 위험도는 절정에 달하여 낮과 밤이 없는 하루 24시간의 돌관 작업이 감행됐다. 이 단계는 100m 구간에서 성패를 건 최종 물막이가 감행됐는데 양단이 좁혀질수록 유속은 정대돼 숨가쁜 공사는 절정에 달했다. 집중 투하될 토석제 전량을 확보하고 모든 중장비의 최종 점검을 마친 1,500명 기술진들이 24시간 3교대로 주야 7일 동안 집중적으로 토석제를 투입할 초조하고도 숨가쁜 작전이 개시됐다.
착공 11개월 만인 78년 3월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최종 물막이 공사의 성공, 한국의 간척 기술이 세계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했으며 이날을 기해 바다를 막아낸 방조제 내측은 삽교호로 바뀌어졌다. 이는 인접된 아산만과 남양 방조제를 가로막은 경험과 교훈이 있었고 이 경험에서 닦여진 자신과 의욕으로 최난의 공사를 극복해냈던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된 결실이었다. 물막이 공사 성공으로 마무리 작업은 순조롭게 추진됐다. 바다 쪽 경사진 비탈면엔 1.4톤의 큰 방괴석을 쌓아 어떤 파도가 밀려오거나 이상 조이 때문에 생길 압력에도 견딜 수 있게 했다. 뚱마루 경사면은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포장해서 하일이나 파도에도 안전하게 했다. 폭 12m의 아스팔트 공사가 추진돼 지금까지 천안을 돌아야 했던 서울 당진 간 육로는 이 방조제를 건너 평택을 거치게 되어 약 100리가 단축됨으로써 지역 개발에 큰 몫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조제에는 완벽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풍향, 풍속, 기온과 기압 등 기상 관측 기구가 구비되어 있다. 방조제 내측과 외측의 모든 수압 현상을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에 의해 한눈에 알 수 있고 철강제 670톤을 들여 최대 수압 840톤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게 한 육중한 관문도 사무실에 앉아서 자동으로 원격 조정된다. 홍수 때는 1초에 5,300톤씩 배수 관문에서 바다로 뽑아내 물난리를 막아준다. 연인은 33만 6천 명이 동원되고 연 11만 4천 대의 육상과 해상 장비가 동원돼 완성시킨 이 호수는 2만 7,700헥타의 농업용수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이곳 주민의 생활용수 충족은 물론 공업용수까지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8,400만 톤의 물이 담긴 삽교호의 완성과 더불어서 21개소의 양수장 건설이 추진됐으며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운정 양수장은 10대의 대형 양수기를 갖추고 시간당 13만 1,000톤의 삽교호물을 양수하기 시작했다. 이 물은 신설된 용수로와 터널 그리고 참관 등 복잡한 구조물을 거치면서 인공 하천을 이룬 간선 길이만도 천리에 이른다. 표고 40m 높이의 구릉지대까지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단, 3단 양수장이 시설되고 버려졌던 야산들이 옥탑으로 변모돼 갔다. (7,000헥타에) 가까운 저습지의 배수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12,000헥타나 되는 경지 정리 공사가 추진됐다. (964m의) 송산 방조제를 축조하여 그 내부를 개답하는 등 3,100헥타의 간척지 개발과 개간 등으로 5,000헥타의 농토 확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사업들이 모두 83년까지 끝나게 되면 연간 5만 4천 톤의 식량이 증산된다. 삽교호는 농업 개발 이외에도 인접된 많은 명소 유적과 연결돼 방대한 관광권을 이루고 있다. 이제 삽교천지구 농업 개발은 이에 그치지 않고 2단계로 서산 배호지구 4만 헥타의 간척 사업을 착수해서 서남 해안 배 간척의 발판을 이룰 것이다. 결의 의지와 기술과 땀을 총집결해서 성취한 삽교호의 완성은 80년대 농업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며 우리 세대의 창조적 정신과 식량 자급 달성의 의지를 담은 대역사로서 우리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이다.